이준석 의원은 지금 뭐 어디 인터뷰하실 때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완주를 하실 거냐? 네. 왜냐면 아마도 이제 군소정당 후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이 제기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자들이 더 적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정현 네. 전 대표가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진정성 있게 이준석 모시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정현 대표님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님 둘 다 저랑 워낙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주시고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제 운명은 제가 좀 개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 시작한 뒤로 많은 조언을 예. 제가 감사하게 듣지만은 그 조언대로 내가 움직인 적은 별로 없다. 예, 그건 하나 확실하죠. 사실 저 탈당할 때 생각해 보면은 개혁신당 차릴 때 뭐 어떤 분들은 저주로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저한테 만류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아서 선거를 치렀다고 했으면은 지난 총선에 당선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이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 제가 완전히 나락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언을 해주신 선의는 제가 고맙게 받지만은 제 운명은 후회 없이 제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로 네, 저는 들리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연대는 가능한 거죠? 국민의힘과 어떤 정책적 연대라든지 뭐 그건 근데 대선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총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네. 연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대선에서는 연대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예.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가 분류를 일단 지금은 뭐 여권, 네. 범야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뭐 중도와 보수쯤에 있는 후보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프레임을 보통 쓰는데요. 네.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 네. 저 혼자 정상에 정상, 있는 저 혼자 후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이제 놓는 거고. 아, 네. 미래와 과거. 저 혼자 미래고 나머지는 과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사안별로 굉장히 제가 어떤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락가락을 잘 안 하거든요. 한 판단을 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정치인의 범주에 있다 보는 거고 네. 미래와 과거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려고 하는데 법조인 정치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쟤는 감옥 보내야 된다, 나는 방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토대로 단죄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분들 평생 직업이었으니까 그런 예.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와 미래로 나뉜다면 미래 세력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나눴을 때 저는 정상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새로운 뭐 구분법이었는데 좀 신박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요 항상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입으로 자기가 뭐 자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자유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진짜 제가 보수주의적 정책관을 갖고 있지만은 저 그렇게 막 자유 이런 얘기 막 계속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행하는 행동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 30번 이게 주문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 주술도 아니고 주문을 30번 외치면 뭐 자유가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런 전형이거든요. 하는 행동은 전혀 안 그런데 입으로 무슨 뭐 자유 그리고 뭐 공산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고 말만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야 되겠네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예.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연합체 구성, 뭐 안철수 의원은 뭐 팀 오브 라이벌즈 이런 표현도 쓰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 이재명 연대가 뜰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뭉치지 못할 것 같은 뭐 김문수, 한동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까지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명연합이 좀 실제로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면은 그 연합군이라는 거는 삼국지에도 보면 연합군 뭐 17팀이 모여가지고 쳐들어가는데 맹주가 누구고 지휘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콩가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한 연합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주도권 잡아가지고 아이젠하워 중심으로 아니면 메가더 중심으로 이렇게 정쟁을 치렀으니까 되는 거지. 네. 그게 안 되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맹주가 되겠다는 걸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런 지휘력이나 이런 거를 아무도 못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전 지휘력이 어떤가요? 없다 생각합니다. 지휘력이
제가 얘기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나 이런 데서 예. 결국에는 거대 세력을 이끌고 승리를 만들어 본 경험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휘 경험도 애매한 분들이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연대를 하자고 하고 제안만 던지는 거는 나를 맹주를 해달라는 걸 텐데 예. 안철수 의원이 맹주될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국민의힘도 5월 3일에는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면은 가장 좀 위협적인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은 이렇게 답하는 게요. 저랑 홍준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하고 평소에도 교류 많이 하고 최근에도 교류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친숙한 분들이다. 네. 하지만 한동훈 이런 분들은 저 진짜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 네. 개인적으로 또 뉴스 보고 아는 거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과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저는 잘해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떤 분이 이 헤게모니를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선택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것 같긴 합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위협적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은 안 하시네요. 확실하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다들 뭐 현재로서는 탄핵 때 그 계엄 때 뭐 계엄이나 탄핵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계엄에 찬성까지 아니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이랬던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우왕좌왕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명한 스탠스와는 다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별로 위협적이진 않다. 지금 뭐 탄핵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기에도 뭔가 경계가 다 모호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철수 의원님도 이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선명하셨는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셨던 측면들이 있고 네. 나중에 입장이 좀 바뀌실 것 같은 근데 느낌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에도 확실한 반대, 탄핵에도 확실한 찬성이었잖아요. 그런 좀 어떨까요? 저는 근데 그분은 예전에 총선 때도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할 것 같다 갑자기 눈밭에서 이 칸549 사진 찍고 예.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네. 그렇게 뭐 강단 있는 모습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직을 내려놔서 전 대표 신분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당장 내일 대선 치른다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도 제일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일부 좀 덜어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좀 있으니까 이준석 의원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공략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깔 때는 이 형수와의 그 대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궤가 좀 다르죠.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 중에 말 안 되는 얘기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게 흔히 있었던 젠비디아 논란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요즘 IT 업계, 벤처 업계 사람들 만나면은 젠비디아는 제발 막아야 된다. 젠비디아. 예, 왜냐하면 네. 젠비디아라는 것이 이게 국가의 어쨌든 국부 펀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적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IT 기업 일부에 투자해 가지고 대박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재명판 대왕거래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또식 이런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주는 이게 주식이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배당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막 0.00 몇 프로 이래요. 네. 그러면은 배당으로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대체해서 복지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 주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 흔들릴 때마다 나스닥 그냥 푹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10% 올랐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를 가지고 계속 오르면 팔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대체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갖고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고. 자,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경기도지사 하면서 어떤 뭐 그 지역 화폐 사업자는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니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카드 업체나 이런 데 주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만약에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이 어느 회사를 돈 몰아주기 이런 거로 하는 걸로 만약에 부도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네. 대단한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젠비디아 같은 형식의 그러니까 이분이 박정희 향수가 굉장히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나 이런 거를 개발하시면서 국가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본인도 이제 아는 건 이제 엔비디아랑 몇 개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있으니까 젠비디아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정말 이거는 들으면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네. 그 옛날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랑 그 손정희 마사요시 손이랑 예.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손정희가 엔비디아가
좀 출렁일 때 한 4.9% 지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젠슨 황이 손정에 놀려요. 그러니까 마사요시 손이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가치를 알아보고 계속 이 주식 들고 있었으면 지금 한 200조 됐을 텐데 그 가치가 네. 한 5조 정도 가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조 됐을 텐데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요시 손이라는 사람이 네. 굉장한 투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뭐 어디 성남에 변호사 하시던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 내가 젠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세금 안 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이거는 이제 국제 벤처업계에서 봤을 때는 저분 뭐 하는 분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전혀 어떤 기업적이나 산업적인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군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이재명 버전이에요, 그냥. 대왕고래 이재명 버전이다. 네. 이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이길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비단 주머니도 많이 네.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준석 의원만의 비단 주머니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선거 때 들어가면 돌입하면은 예. 하나하나씩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될 거고요. 하나 좀 공개해 주실 건 없나요? 그거 언론으로 공개하면 됩니까, 그게? 예. 안 됩니까? 예, 저희 나중에. 너무 궁금한데 예.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이재명을 그거는 이길 수단. 실시간 생성입니다. 선거라는 건 임기응변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